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자, 미국의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당선에 SEC와 리플 소송은 마무리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가 내선 공약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SEC 위원장을 해임시키겠다. 내가 취임하자마자 SEC 위원장은 해임시키겠다. 라는 부분이 강력한 내리를 찍었죠.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당되는 코인 시장에 확실하게 공약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약들이 다 안 지켜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11월 8일입니다. 12월 달 산타 랠리 그리고 1월 달에 취임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취임 전까지 이러한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등시키겠습니까? 아니죠. 혹시라도 이 급등을 시키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리플에 관련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보시면 11월 8일 날짜, 오늘 날짜네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앞당겨졌고 10월에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10월의 고점을 이제는 돌파하면서 확실한 상승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 트럼프 당선에 따라 리플 소송의 긍정적인 변화의 기대감. 민주당은 게리 겐슬러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를 희망한다. 리플 연내 1달러에 도달할 것인가? 자, 엄청나게 이벤트들이 강력한 모멘텀들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난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여전히 손실 중이다. 왜? 내 매입 단가는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인데 여전히 1,000원대도 못 돌파했는데 내가 리플을 어떻게 들고 있어야 되냐? 이러하신 분들, 오늘 영상에서 내 매입 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자, 지금 리플 코인 얼마입니까? 여전히 750원, 6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박스권 라인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그 단가들, SEC건이 항소했다는 그 단가, 그리고 미국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많았던 이 시점, 지금 라인은 다 700원을 지지받고 올렸던 시점을 말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 750원, 뭐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니지만 750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이제야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돌파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750원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이제야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밈 코인들이 몇백 프로 올라간답니다. 하지만 리플 모멘텀이 그렇게나 많다라고 하면서 왜 리플은 못 올라갑니까? 이 부분 많이 질문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다면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또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소통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고 함께 하기 위해 만든 자료니까 무료로 받아보시고 니플 코인 실망만 하지 마시고 언제 올라갈 것이다. 그 부분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니플 당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건 니플 소송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니플이 1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가 이 뉴스 소개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달러가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1달러에 이렇게 목이 말랐습니까? 여전히 1,000원대를 못 돌파했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왜? SEC가 리플 코인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그 부분. SEC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실 텐데 우리가 SEC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미국의 기관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일개 기관이 니플을 압박하면서 정권 교체가 바로 되었지만 니플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하방 압박을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근데 이와는 별개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니플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11월 6일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빗썸에서는 니플 1조 원 대규모의 인출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죠. 1조 원이 인출했어요. 1억도 아니고 1조 원이 인출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도할 생각이 없는 물량이 지금 거래소에서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죠. 왜 거래소 이탈하는 게 좋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매도를 앞둔 시점이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거,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들의 손바뀜, 그들의 매입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그들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다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이게 11월 6일 날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짜에는 뭐였습니까? 자, 해당되는 부분 3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 총 5억 달러 규모가 이체가 되었다라는 거. 어디에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 안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이 니플을 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고래들은 왜 매도를 안 할까? 고래들은 정녕 매도 안 하고 계속 매집만 하고 있냐? 네, 매집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매집이라는 게 그냥 매수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리플의 CEO는 뭐라고 합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주요 암호화폐 규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그리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나빴습니까? 회의적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트럼프는 뭐라고 했어요? 가상자산 시장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리스 또한 지난 정권과는 틀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이벤트가 많았죠. 물론 해리스가 당선이 안 됐으니까 이젠 트럼프에 집중할 때가 되었죠.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공약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SEC 위원장 해임입니다. 왜 이 부분이 나왔냐? 말 그대로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미국 의회에서 이 SEC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운영사들은 어떤 걸 합니까? 니플, 솔라나, ETF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한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는데 개인들 자금으로 펀드를 운영한다? 절대 말이 안 되죠. 갯돈도 아니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말한다는 거.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 거, 비트코인 ETF 열광했던 이유, 이더리움 ETF 열광했던 이유, 그리고 솔라나, 리플의 ETF를 신청하고 있는 많은 운영사들 왜 이렇게 신청하는 것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SEC랑 리플이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SEC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ETF를 왜 많은 운영사들은 이렇게 신청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리플의 ETF의 출시는 임박했다라는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TF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도 어땠습니까? 선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를 갖고 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자, 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보실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것이다. 자, 이상하죠? ETF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는 승인 시점은 최저가에 운영할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바보가 아니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해야지 수익을 보죠. 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인데 ETF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막 사겠습니까? 그냥 막 매수만 하겠습니까?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래는 이 매집이라는 것을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이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나온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수가 아닌 매집이라는 거. 매집은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리고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은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 구간을 구성한다라는 거. 매집이라는 것은 계속 매수만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리플 코인 주봉을 한번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자, 2022년도부터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했다가도 떨어지고 돌파했다가도 떨어지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SEC. 그리고 이 SEC뿐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이벤트, 대외적인 이벤트, 기준금리 관련된 이벤트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금리도 내렸습니다. 새벽에 25bp 내렸죠.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고래들의 움직임에 더욱더 자유를 선사합니다. 왜? 금리를 내렸다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힘들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 어떻게 해요?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죠. 금리가 내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봐야 되는 이유를 만든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을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드릴까 합니다. 리플 코인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 많으시죠?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1,500원 이상에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가만히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바닥이라고 해서 비중 100%다 싣고 들어갑니까? 안 되죠. 투자 심리가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치 않는다면 비중은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야 되고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게 불안하시다면 남아있는 비중으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같이 판단하시고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나옵니다. 클릭만 하시면 소통창에 바로 연결되시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슈퍼 위크였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만큼 중요했던 건 없었죠.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자, 아직까지 흑인 대통령은 안 된다. 아직까지 흑인 여자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오바마가 있었으니까. 그러한 인식이 미국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증했고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월 8일 오늘 날짜로 새벽 시간에 25bp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렸다는 건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고래들한테 자유를 선사한다. 고래들한테 투자 자금이 더욱더 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 이러한 부분은 2024년도 12월 산타랠리를 더욱더 큰 기대감을 만들게끔 만들어주고 있고 정권이 바뀐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건 그간 정권에서 그간 정치판에서 이제는 판도가 아예 바뀐다 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SEC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게 이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해리스가 노선을 바꿨다라는 건 당선이 안 됐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자, SEC가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는 건 SEC가 항상 강요했던 건 뭐였습니까? 코인 시장의 80%가 넘는 코인들은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걸로 니플을 엄청나게 압박했어요. 근데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80%는 증권이라고 하는데 증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같은 미국의 기관인데 입장이 차이가 틀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괜한 트집을 잡고 니플을 압박했던 게 아닌가? 미국 법원도 그 부분을 꼬집고 있다라는 거. 미국 의회도 그 부분을 꼬집고 있다라는 거. 니플한테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니플이 그냥 SEC랑 단독으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코인 시장을 대변해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니플은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니플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들의 가름점을 가로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니플 커스터디 사업과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했다 라고 합니다. 자,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우리가 보유하고 니플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은행은 무엇을 합니까? 돈을 보관해주면서 이자를 내려주고요. 대출 서비스도 해줍니다. 자, 수탁 사업,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는 건 니플이 이 은행과 같은 토탈 금융시장에 같이 진입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전체 코인들 중에서 지금 금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에요? 아닙니다. 니플이에요. 니플은 지금도 이미 많은 플랫폼들을 같이 공유하고 입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최근에 이 국제 무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이벤트들이 많죠. 이 부분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비트코인을 우리 미국은 비축 자산으로 전략적인 자산으로 이용하겠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의 많은 동맹 국가들은 이 비트코인을 같이 보유해야 돼요. 다른 동맹 국가들은 그냥 판다? 말이 안 되죠. 왜? 미국과 수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니플 코인이 지금 몇 수를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니플은 고래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보안 강화에 따라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다. 이게 지난 10월 13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자, 10월 13일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입니다. 고래가 등장했으니까 막 오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고래가 등장했다는 건 그들이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시점을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같이 투자하는데 우리한테 돈은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죠. 근데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한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중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니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래들이 지갑에서 지금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계속 물량을 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럼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의 업데이트를 두 가지로 대규모 업데이트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업데이트인지를 보면 소개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리플은 유동성과 거래에 중점한다. 자, 기관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무역에서 이용한다는 건 미국만 이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또한 리플의 유동성과 거래에 중점한다는 건 무엇을 말씀입니까? CBDC에 대한 디지털 화폐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 IPO라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부분, ETF라는 펀드 시장에 상장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하나씩 알아볼 수도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항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는 기울었죠. 왜?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국은 CBDC 발행 안 할 거야. 우리 스테이블 코인만 이용하겠어. 이 공약을 듣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리플에 약점이 생겼다. 트럼프가 리플을 싫어한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공생관계예요. 하나만 따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모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 보자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리플 코인 증권이 아니라고 판정 났으니까 이제 리플은 법원 판결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 IPO 이 모든 부분에서 CBDC까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자 디지털 화폐는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요즘 이용하십니까? 잘 안 들고 다니시죠? 신용카드만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 한국도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 또한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1대1 비율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달러가 유입되는 환경을 말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 근데 IPO, ETF 이거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SEC 위원장이 해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번째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리플의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불을 지필 겁니다. 근데 여전히 700원대, 800원도 돌파하지 못했다. 답답하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저 또한 리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못 올라가면 답답한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해 본다면 고래들의 움직임, 현재 시점을 확인해 본다면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 또한 천차만별로 틀려진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안 올라간다, 안 움직인다. 그래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리의 수익을 달리 보이게 만들 겁니다. 또한 여기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링크로 들어와서 소통방에 들어와서 저와 직접 대화하면서 매매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